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무서운 이야기, 소위 공포 썰이 화제가 되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보통 현실과 환상, 그리고 인간의 심리에 대한 깊은 탐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며 독자들에게 상상 이상의 공포를 선사합니다. 아래는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을 기반으로 한 긴 이야기입니다. 나는 대학 시절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자취방에서 지내고 있었다. 그곳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살짝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학교와 가까워 나름대로 만족하며 생활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몇 달 동안 나는 점차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모든 일은 내가 자취방에 들어온 이후 몇 주가 지나면서 시작되었다. 늦은 밤 나의 방 옆에 있는 작은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소리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소리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또렷해졌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나뭇가지 사이에서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듯한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 때 나는 소리로 생각했다. 그러나 이내 그것이 바람소리나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음성은 점점 뚜렷해졌고 어떤 날 밤에는 그것이 창문 바로 밖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 소리에 한동안 귀 기울이다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창문을 닫았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소리를 피하고 싶어 커튼마저 꽉 닫아두었다. 하지만 마을 주민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다들 무서워하기보다는 웃어넘겼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전설적인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곳이었다. 바로 노래하는 여인의 전설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오래전 한 여인이 살았다고 한다. 그녀는 사랑하는 이를 전쟁에 보낸 후 그를 기다리다 지쳐 슬픔에 잠겨 숲속에서 노래를 부르며 자취를 감추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영혼이 아직도 숲 속을 배회하며 노래를 부른다고 했다. 그러나 전설은 말 그대로 전설일 뿐 실제로 겪고 있는 나에게는 그저 두려움과 불안을 덜어주는 데에 불과했다. 나는 집안에서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창문을 열고 말았다. 그러자 그 소리는 더 강렬하게 방 안을 가득 채웠고 나는 어디선가 여인의 흐느낌 섞인 노랫소리를 듣게 되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그 소리가 집안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무언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한 나는 바로 창문을 닫고 불을 모두 켰다. 이때 방 안 한켠에 그림자가 이상하게 일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시선을 그 방향에 고정한 채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었다. 그 후 몇 주간 나는 거에 잠에 들지 못했다. 불을 끄면 다시 그 이상한 소리가 들릴까 두려웠다. 심지어 낮에도 그 소리는 계속 귀가에 맴돌았다. 결국 나는 학교 상담사를 찾아가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상담사는 지역 전설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지만 나에게 아마도 스트레스와 피로로 인한 환각일 수 있다며 안정을 취하라고 조언했다. 카운슬러의 조언대로 나는 며칠간 학교를 쉬고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밝혀졌다. 바로 옆집에 살던 아주머니가 나를 찾아와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다. 알고 보니 그 소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었다. 옆집 어르신이 어릴 적에 잃어버린 가족을 생각하며 매일 밤 숲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노랫소리로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과 소통한다고 믿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후 밤마다 계속해서 그 노랫소리를 들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나를 공포에 떨게 하지는 않았다. 때로는 한편의 슬픈 시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때론 인간의 슬픔이 그토록 깊을 수 있음을,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노래를 통해 마음속 무언가를 되새기고 또 치유받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 공포썰은 나에게 무섭지만 깊은 교훈을 남겼다. 그리고 어느새 숲속의 노래는 나에게 두려움이 아닌 위로의 소리가 되어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특히 공포 이야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포썰들은 종종 밤늦게 혼자 있을 때 더욱 무시무시하게 느껴지죠. 이제 한번 긴 이야기로 이러한 공포감을 공유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구석,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40년이 넘었고 건물 기초가 낡아서 군데군데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곳은 낮에는 평범한 주택가로 보였지만 밤이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이 아파트 단지의 맨 끝 건물은 거의 비어있는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곳이 귀신이 출몰하는 곳이라며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김진우라는 평범한 회사원은 이 건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저렴한 임대료와 가까운 출근 거리를 매력으로 느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곳이 조금 낡았다는 것을 제외하곤 불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고 첫 주말이 찾아왔을 때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날 밤 진우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새벽 2시가 조금 넘어서 그의 몸은 어떤 힘에 의해 냉장고 쪽으로 서서히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기묘한 현상에 깨어난 그는 무언가 이상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아무도 없어야 할 그의 방 안에 무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방 안 전체가 점점 차가워지더니 냉장고 앞에서는 얼음같이 차가운 한기의 중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한기 속에서 한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엄청난 비극을 겪은 듯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우는 얼어붙은 채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갑자기 형광등이 깜빡이더니 방 전체가 투명한 비치는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스탠드를 켜보려 했지만 이미 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겁이 난 진우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마시며 정신을 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인 것은 아파트 주변을 감싼 안개와 그 안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흐릿한 형체들이었습니다. 그 형체는 천천히 진우의 방창문 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그는 다시 차가워진 아파트 내부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우는 그제서야 이 건물이 과거에 어떤 끔찍한 사건이 있었던 곳이란 것을, 그 사건의 영혼들이 아직도 아파트를 떠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 영혼들이 자신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없어서 잠시 뒤로 물러선 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다가오기만 하던 흐릿한 형체들은 어느새 진우의 방 안까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그중 하나의 형체가 여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향해 슬픈 눈빛을 보내며 부드럽게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진우의 머릿속에는 짧고 강렬한 이미지들이 휘몰라쳤습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했던 화재, 그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깊은 원한. 진우는 필사적으로 그녀와 연결된 과거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그에게 무언가를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진우가 깨달은 순간 그녀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아파트 주변의 안개도 서서히 걷혔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파트 단지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평화로웠습니다. 진우는 그것이 꿈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겪은 1인치 의문을 가졌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싸늘한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무언가를 찾아내어 해결해야만 이 괴로운 상황을 끝낼 수 있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진우는 아파트에 역사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파트 주변에 살던 한 노인으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그 아파트에서 일어난 화재로 몇 명의 주민이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으며 특히 그중 한 여인이 화재의 진실에 대해 무언가를 알리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고 사라지지 않는 영혼들에게 평화를 찾아주기 위해 아파트의 관리자에게 모든 사실을 밝혔고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 영혼들을 기리기 위한 작은 기념비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더 이상 공포스러운 기운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그 이후 줄곧 그 기념비를 찾아와 꽃을 바치며 그들을 기렸고 아파트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종 그날 밤의 차가운 손길을 잊지 못하며 그들이 찾던 것이 단순한 기억 속의 평화였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마을은 평범한 주택가로 낮에는 어린아이들이 골목에서 놀고 어르신들이 담벼락에 기대어 담소를 나누는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어두운 밤이 내려앉으면 얕은 안개가 덮이고 사람들은 그 안개가 비밀스러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주인공 지호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방학이 되어 이 마을에 살고 계신 할머니 댁에 잠시 머물게 되었습니다. 지호는 도시 아이답게 스마트폰에 익숙하고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다양한 이야기를 좋아했지만 시골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호는 집 근처를 산책하고 싶어졌습니다. 달빛이 밝았고 마을의 도로는 평소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는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등 뒤에서 이상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는 소리에 그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웃으며 자신의 착각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뒤에서 들리는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져 갔습니다. 지호는 소리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꺼내 플래시를 켜고 주위를 비춰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약간 불안해진 지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소리는 그의 귓가에 멈추지 않고 계속 따라왔습니다. 지호는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동네의 가로등이 켜진 큰 길로 나왔을 때 그 발소리는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도로 반대편 어둠 속에서 사람의 형체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호는 그 형체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끼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형체가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재빨리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기분이 들어 총력을 다해 달렸습니다. 지호가 할머니 댁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덜컥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얼굴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셨고 지호는 아무 일도 아니라고 무심히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형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지호는 마을 어귀의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어젯밤의 이야기를 슬쩍 꺼냈습니다. 아주머니는 잠시 신중한 표정으로 지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길에서는 그런 얘기가 꽤 오래전부터 있어왔어. 밤마다 사라진 사람들을 찾는 유령이 나타난다고들 하지. 지호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밤길에서 느꼈던 그 발소리가 단순한 착각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밤에는 결코 홀로 산책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지호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느꼈던 추적자와의 만남은 오랫동안 타적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은 틀림없이 그가 살아가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국 밤길의 추적자는 그저 이야기일 뿐인지 아니면 정말 존재하는 어떤 것인지 지호는 끝내 알 수 없었지만 그날의 공포는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